안녕하세요. 은행 FP 시간입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 고객 재무관리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. 이후에 이제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를 배우는 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FP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서술한 내용이 바로 1장인데요.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공부하기가 조금 용이한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그럼 이렇게 FP가 성실해야지, 이렇게 도덕적이어야지, 이렇게 고객을 관리해야지, 어떻게 보면 예측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은데요. 한두 개 몇 가지는 우리가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좀 변동된 내용들이 있습니다. 사실 그래서 이 1장 고객 재무관리에선 저하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면 오답률을 낮출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고객 재무관리 부분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런 도덕적이고 상투적이고 늘 올바른 어떤 당위성 있는 명제들 말고 여기서는 역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재무관리다 보니까 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거든요. 바로 그런 용어들 두 가지를 주로 포커스로 잡고 공부하시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역시 실제 문제에서도요. 당연한 재무관리,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내용의 업무를 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문제 당연히 나오죠. 이것도 이 장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본 골격이니까요. 그거 플러스 여기서도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관련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여기서 묻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고객 재무 관리의 업무 영역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고객 재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 태도죠. 이건 태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고객 재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보수는 어떤 식으로 보수를 얻게 되는지 일단 이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우리 페이지로 따지면 16페이지 1 고객 그 첫 번째 동그라미 1 부분이요. 요 1부분을 보시면 개인이나 가족 단위 고객의 재무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획득하고 즉 돈을 벌게 해주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무적 효용을 극대화하여 모든 관리 전략을 총체적으로 말한다. 요 얘기를 보면요. 좋네, 이러네, 이런 생각만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우리가 이걸 사지선다형의 형태로 살짝 바꿔서 물어보면 이 업무 영역에 대해서 업무 영역 또는 목적이라고 할게요. 목적에 대해서 오답률이 생각보다 좀 적지도 않습니다. 첫 번째,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어떻게 하냐면 고객의 재산을 되도록 많이 모은다. 또는 뭔 얘기겠죠? 절약을 가장 우선시 해준다. 그래서 돈을 모아야지만 고객이 부자 되니까요. 자, 이거 정답이다? 이거는 FP가 고객에게 재무 상담을 하는데 가져야 될 바람직한 지향점이다?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. 저축도 많이 해주고 재산을 불려줬는데 그게 왜 아니지? 아닐 수 있어요. 자, 두 번째. 그 다음 또 뭐냐 하면 고객에게 바람직한 소비 행태를 조언하거나 권한다.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자, 이것도 FP의 태도 맞느냐? 이것도 틀리다는 거예요. 1번 내용이 사실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. 이 복잡한 말들이 있잖아요. 개인이나 가족 단위 고객의 재무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생애에 걸쳐 재무적 효용을 극대화한다. 이 얘기가 이 얘기 아니냐?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고객의 재무 관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, 목적은 뭐냐면요.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고객의 만족 극대화예요. 근데 우리 저 FP 책뿐만 아니라 경제, 금융 관련 서적에선 만족이란 단어 대신 무슨 단어를 많이 쓰죠? 효용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. 고객의 효용을 가장 높여주는 게 바로 FP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.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상황이 아닌 제한 속에서요. 자, 그러면 고객의 재산을 되도록 많이 해주는 거 만족을 극대화해 주는 거 아니냐? 아니라는 거죠. 누군가는 재산을 많이 모으면 자신의 만족이 더 커질 수 있어요.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면 돼요. 그런데
누군가는요, 나는 뭐 집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나는 이상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좋다. 그럼 그 사람에게는 재산을 모아주는 게 아니라 좋은 차를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게 고객의 만족을 높여주는 거니까요.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? 따라서 이렇게 무조건 절약만을 강조한다? 절대 FP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. 그리고 바람직한 소비라는 건 어떤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. 소비에 따라서. 고객님은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를 하셨고요. 고객님은 바람직한 소비를 하셨어요.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. 모두 다 그냥 나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그냥 나에게 적합한 소비인 거지, 누구는 옳은 소비고 누구는 그른 소비, 이런 게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바람직한 소비 행태로 고객을 유도한다. 고객님 절약도 좀 하셔야죠. 고객님 미래를 좀 대비하셔야죠.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걸 추구하도록 하면 안 된다. 그렇다면 고객에게 절약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, 아니면 노후를 대비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,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를 해드려야죠. 절약을 하시는 게 나중에 또 돈이 필요하실 때 쓸 수 있을 텐데요. 노후를 좀 대비하시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. 라는 얘기 당연히 해야 되는데, 고객이 싫다라고 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, 고객님. 고객님이 지금 원하시는 소비 패턴에 적합하도록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라고 가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로 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런 내용이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. 말이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객 재무 관리의 어떤 기준, 단위도 나오죠. 뭐냐면 고객이라는 게 여기서 개인, 특정인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돈을 관리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요. 어떤 만족이냐? 오늘 하루의 만족을 제일 높이느냐? 그럼 전 재산 오늘 다 써야죠. 그게 아니라 고객의 어떤, 여기다 쓰겠습니다. 생애 전체의 만족의 극대화를 도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. 고객이 지금 돈을 이만큼 쓰면 지금 만족은 높겠지만 노후 대비가 안 돼서 그 뒤로 만족이 아주 땅바닥에 깔린다. 그러면 생애 전체를 봤을 때 만족을 가장 높인 건 아니죠. 근데 지금 만족 수준을 좀 줄이고 나중에 노후를 대비했더니 노후에서도 좀 만족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더라. 그럼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고객의 생애 전체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거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래도 나는 지금 소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분은 지금 소비에서 누리는 만족감이 굉장히 큰 거니까 나중 거를 뭐 조금 더 채우는 것보다 지금 만족감을 컸을 때 자신이 만족한 전체 합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. 어떤 분은 지금 소비로 얻는 만족도가 이 정도고 이거를 좀 요만큼 낮춰서 요만큼 까면 원래 미래에 대한 만족도가 없었던 게 이만큼씩 생긴다고 쳤을 때 이분은 당연히 지금 소비를 절약하고 이 미래의 만족을 늘리면 이거보다 더 높은 만족도가 늘어나겠죠. 하지만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지금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얼마 절약하면 미래에 이만큼씩 생길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내가 지금 그걸 못 사면 나의 만족은 이만큼이 깎인다.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런 사람들에겐 그걸 하면 안 되죠. 고객도 반대할 것이고. 그죠? 그 얘기입니다. 이해하시죠?